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선발 투수의 연속 경기 무실점 기록은 1968년 돈 드라이스데일과 1988년 오렐 허시아이저, 2015년 잭 그레인키와 2018년 크리스 세일이 가진 6경기 연속 무실점입니다. 오늘 오타니는 에인절스 선발 투수 최초의 4경기 연속 무실점에 도전했는데요. 그러나 레니포의 실책과 웬들의 2루타로 몰린 1회 무사 2, 3루에서 게럿 쿠퍼의 희생플라이로 비자책점을 내줘 무실점 행진이 21과 3분의 2이닝에서 중단됩니다. 1008타자를 상대로 안타 2개, 볼넷 하나를 내주고 2회까지 삼진이 하나에 그치는 등 출발이 매끄럽지 못했던 오타니는 이후 스트라이크 폭격을 시작하는데요. 7회를 마치고 마운드를 내려올 때까지 19타자를 상대로 피안타 없이 볼넷 2개를 내주고 9개의 삼진을 잡아냄으로써 7이닝 10K 2피안타 1실점 무자책 승리를 따냅니다. 지난해 9승으로 시즌을 마쳤던 오타니는 전반기가 끝나기 전에 8승을 달성했으며 평균 자책점을 2.44로 더 낮췄는데요. 에인절스가 83경기를 치른 가운데 81이닝을 던졌기 때문에 규정 이닝에서는 2이닝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최근 오타니의 피칭은 정말 경이로울 정도인데요. 7이닝 6K 1실점 승리, 6이닝 6K 무실점 승리, 8이닝 13K 무실점 승리, 5와 3분의 2이닝 11K 무실점 승리에 이은 7이닝 10K 무자책 승리를 따냄으로써 오타니는 메이저리그 데뷔 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삼진을 3경기째 이어갔으며 에인절스 투수로는 2016년 헥터 산티아고 이후 6년 만에 5경기 연속 승리에 성공했습니다. 양키스전에서의 3피 홈런 이후 5경기째 홈런을 맞지 않은 오타니는 그 5경기에서 내준 장타가 3개에 불과한데요. 최근 5경기 33과 3분의 2이닝 1자책을 통해 시즌 평균 자책점을 3.99에서 2.44로 낮추는 데 성공한 오타니는 또한 3경기 연속 10K 무자책을 달성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에서 이에 성공한 투수는 1968년 레이 컬프와 1972년 놀란 라이언, 2006년 존 레키, 2015년 클레이튼 커쇼, 2018년 제이콥 디그롬에 이어 오타니가 역대 6번째입니다. 그리고 4경기 연속 무자책 승리를 따내며 40개 이상의 삼진을 잡아낸 투수는 2015년 커쇼 이후 처음이자 아메리칸 리그 투수로는 2004년 요한 산타나 이후 18년 만입니다. 더 대단한 건 오타니의 활약이 마운드에서만 그치지 않았다는 건데요. 오타니는 5회 2, 3 안루에서 트라웃에 못 맞는 공으로 1대1 동점이 된 후 좌완 트레버 로저스가 바깥쪽으로 던진 97마일 빠른 공을 반대편으로 밀어쳐 3대1을 만드는 결승 2타점을 올렸고 기아와 함께 더블 스틸에도 성공하면서 시즌 10호도루도 기록했습니다. 던지고 치고 달리는 그야말로 야구의 모든 것을 보여줬는데요. 오타니는 이로써 타점이 공식 기록이 된 1920년 이후 마운드에서는 10개의 삼진을 잡아내고 2타점 1도루를 기록한 최초의 선수가 됐습니다. 트라웃이 못 맞는 공으로 타점을 올리긴 했지만 오늘도 4타수 무안타 2삼진에 그침으로써 타율이 2할 6푼 9리, 출루율이 3할 1푼 7리로 떨어진 에인절스는 최근 오타니 혼자 야구를 하고 있는데요. 에인절스가 오늘 경기 전에 승리한 경기는 6월 30일 오타니 등판 경기였습니다. 8경기 연속 팀이 패한 다음 경기에 선발 투수로 나섰던 오타니는 6월 10일 보스턴전에서 7이닝 1실점 역투와 역전 투런 홈런으로 팀 최고 기록에 해당되는 14연패를 끊어냈고 6월 17일 시애틀전에서는 6이닝 무실점 호투로 역시 팀 최고 기록이었던 원정 11연패를 끊어냅니다. 그리고 오늘은 투타에서의 대활약으로 팀의 4연패를 끊게 됩니다. 에인절스는 최근 32경기에서의 성적이 오타니 경기에서 5전 전승, 나머지 경기에서 6승 21패에 그치고 있습니다. 슬라이더, 스플리터, 커브의 헛스윙률이 모두 40%를 넘고 있는 오타니는 오늘 스플리터 헛스윙률 75%와 슬라이더 헛스윙률 50%를 기록했는데요. 첫 5개 삼진이 모두 스플리터였던 오타니는 중반부터 슬라이더가 마구처럼 휘기 시작했고 포싱과 20마일 차이가 나는 커브로 2번이나 타자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오늘 오타니가 던진 최고 구속은 100.9마일, 가장 느린 커브는 67.9마일로 33마일 차이였습니다. 6회까지의 투구수가 77개였기 때문에 완투는 몰라도 어제 알칸타라처럼 8이닝이 가능해 보였던 오타니는 7회 피칭 도중 손톱에 문제가 생기며 볼넷 2개를 허용했고 7이닝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는데요. 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면 오타니는 다음 주 목요일 휴스턴과 홈경기에서 벌랜더와 선발 대결을 하게 됩니다. 현재 홈런이 18개인 오타니가 시즌 9승으로 전반기를 끝내게 되면 1919년 베이브 루스가 실패했던 역대 최초의 10승 30홈런 기록은 어렵지 않게 달성할 전망입니다. 지난 두 경기에서 2득점에 그친 양키스는 오늘도 4회까지 무득점이었는데요. 하지만 5회 르메이유의 2타점 적시타, 6회 도널슨과 갈로의 백투백 홈런, 7회 히가시오카의 솔로 홈런으로 막혔던 혈이 뚫렸고 8회에는 에런 저지가 9대0을 만드는 시즌 30호 말로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저지에게 조공에 가까운 실투를 던진 투수는 얼마 전 피츠버그로 트레이드된 매니 바뉴엘로스였는데요. 양키스는 상징적인 의미로 1달러를 받았습니다. 훌리오 우리아스와 같은 멕시코 출신 좌완으로 저지의 양키스 선배인 바뉴엘로스는 2012년 BA 29위까지 오른 유망주였지만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하지 못했는데요. 양키스는 9회 등판한 내야수 조시 벤미터에게 1이닝 8피안타 6실점을 안기고 피츠버그를 16대 0으로 꺾었습니다. 힉스가 벤미터를 상대로 말로 홈런을 친 양키스는 2011년 오클랜드전에서 로빈슨 카노, 커티스 그랜더슨, 러셀 마틴이 3개의 말로 홈런을 날린 이후 처음으로 한 경기 2개를 때려냈는데요. 메이저리그에서 한 경기 3개의 말로 홈런은 이때의 양키스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저는 메이저리그가 7점 차 이상 났을 때 야수의 등판을 허용하는 것보다는 7회 이후 특정 점수차가 났을 때 지고 있는 팀에서 경기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콜드게임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처음에는 야수 등판이 재밌었지만 너무 많은 지금은 안 보니만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메이저리그는 일정이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불펜 소모를 막기 위한 야수 등판보다는 경기 포기 제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 특정 점수차에서의 자동 콜드 게임이 아닌 포기 의사를 밝혔을 때에 한해서입니다. 연속된 중견수 기용 때문인지 앞선 5경기에서 16타수 2안타에 그치며 타점을 하나밖에 올리지 못했던 저지는 통산 3번째 말로 홈런과 함께 4타수 3안타 4타점을 기록했는데요. 30홈런 고지에 가장 먼저 오른 저지는 4개까지 좁혀졌던 아메리칸 리그 2위 요르단 알바레스와의 차이를 다시 5개로 벌렸습니다. 52개의 홈런을 기록했던 2017년 전반기 홈런 수가 정확히 30개였던 저지는 아메리칸 리그 선수로는 그리피에 이어 두 번째로 전반기 30홈런을 2번 달성한 선수가 됐는데요. 하지만 홈런 페이스는 그동안 크게 떨어져 58개로 마치는 페이스입니다. 오늘 경기를 마친 가운데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는 에런 저지가 4.3, 오타니가 타자 1.6과 투수 2.6으로 도합 4.2인데요. 시즌이 이렇게 끝나게 되면 여러분은 누구를 MVP로 뽑으실 건가요? 저는 오타니를 뽑겠습니다. 지난해 오타니는 리그 3위에 해당되는 46개의 홈런과 함께 130이닝을 던지고 평균 자책점 3점대를 기록하는 사상 초유의 투타 겸업을 통해 만장일치 MVP가 됐는데요. 저는 오타니가 규정 이닝을 소화하고 2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면서 홈런을 30개 이상 때려내게 된다면 지난해보다도 더 위대한 시즌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매번 등판할 때마다 팀의 연패를 끊어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투수들처럼 선발 등판일 사이를 쉬는 대신 거의 매 경기를 타자로 나서면서 만들어낸 성적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리그 MVP는 다른 개인상들과는 다르게 팀 성적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가장 뛰어난 활약을 한 선수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본인의 활약을 통해 팀의 우승이나 포스트 시즌 진출을 이끈 선수에게 주는 게 목적인 상이기 때문입니다. 에런 저지가 2017년 알투베와의 대결에서 27대2로 완패를 당한 것도 휴스턴과 양키스의 팀 성적 차이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데요.
2001년 이치로가 제이슨 지안비를 제치고 아메리칸 리그 MVP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시애틀이 116승을 올린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양키스가 압도적인 1위가 되지 못하고 저지가 아주 특별한 홈런왕이 되지 못한다면, 그리고 최근 팀 성적을 보지 않는 추세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오타니의 MVP 2연패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오타니와 저지는 어떤 성적으로 시즌을 마치게 될까요? 두 선수가 끝까지 박빙의 대결을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내일의 중계 안내입니다. 오전 8시 에인절스는 볼티모어 원정 1차전에 실세스가 선발로 등판합니다. 같은 시간 양키스와 레드삭스의 1차전은 콜과 윙코스키의 선발 대결로 진행됩니다. 오전 10시 반 머스그로브의 샌디에고는 샌프란시스코 로거넵을 상대하며 11시 다저스는 곤솔린이 11승 사냥에 나섭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